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여성이자 횟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삶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를 바라지만 현실에서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더라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하는 대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죠. 제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의 삶은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부유한 집안에서 살아왔지만 친정어머니는 소농장을 운영하시는 가장이셨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생활을 견디셨지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큰 외삼촌과 작은 외삼촌은 소농장을 팔고 양말 사업을 시작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외삼촌들은 친정어머니를 시집 보내기 위해 강압을 가했지만 어머니는 10살 이상 많으신 아버지와 결혼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잘 대해주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한글도 몰랐던 상태에서 학원에 다니며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바닷가에서 온 출신이었고 제가 태어난 후 서울로 올라와 횟집 분양과 수산시장의 도매업 사업을 같이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말 못하는 생물이 많지만 어느 날 사부인께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생선의 손질을 하셨어요. 여자가 피도 눈물도 없이 독한 일을 하면 남편 명이 짧아진다던데 아무래도 사부인께서 일찍이 과부가 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면서 집에서 귀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입에 들어갈 물고기 손질하는 사람도 있는 법이죠. 지금 사부인처럼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막말을 바로 앞 식탁을 정리하던 것도 멈추고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친정어머니께서 엄한 곳에서 칼을 들고 회를 손질하시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표리해주면서 회손질까지 하고 계셨어요. 아무리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자기 체면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이따위로 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과부 타령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도 참지 못하고 소매를 저버리게 되었어요. 어머니, 그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엄한 곳 가서 일부러 횟감 손질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잘난 이대 동창생들한테 꿀리지 말라고요. 정성을 다해 대우해 주시는 건 좋은데 감사해야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팔자가 사납다는 말은 삼가야 해요. 어머니의 기분을 존중하며 대우해 주세요. 사부인이 팔을 져 나온 것이 사실이면 사과해야겠죠. 사부인이 화가 나 있으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지금 물고기 손질하면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을 잘 만나서 사모님 소리를 듣는 재미를 즐겼겠죠. 카드를 긁으면서 돈을 마음 편히 쓸 수 있었을 텐데요. 손목이 부러져도 돈을 챙겨드리는 걸로 호의를 베푼 것인데 다들 이에 감사해 할 게 아니겠어요. 네가 정말 편하게 해줘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 이대 대학을 졸업한 여자가 어머니와 동급시인데 이건 재수가 아니겠어요. 이대 대학을 갔으니 무슨 일을 할 거예요? 어디 가서 이대 대학 졸업을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욕할지도 몰라요. 모처럼의 기회를 이용해 자기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없는 여자가 이대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니 인연이 점심에 먹은 게 돌이 난 건가요? 어디 가서 시어미한테 싸우며 말하는 건 좋지 않아요. 지금 내게 돈 좀 줬다고 나를 위로해준다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돈을 줘도 싫다고 하는 건 표본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거절해도 됩니다.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으로 시어머니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야기를 하자면서 극기와 저희 부부의 이혼 이야기까지 꺼내던데요. 싸움의 시작은 자신이 걸었지만 시어머니는 자각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해요. 돈 문제인데 한 달에 100만 원이나 타서 용돈을 드렸지만 이혼할 거라고 이야기했죠. 당신의 제안에 의하면 그럼 이대 시어머니 분에서 도움 좀 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이런 이유로 오늘부터는 장사 다 끝내고 집에만 있는다고 했는데 100만 원 용돈 좀 드릴래요? 여자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용돈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대신 당신의 지시를 들어준다면 잘할게요. 글쎄, 본때를 상상하신대. 사업이나 정체할 일은 전혀 없어. 다시 하면 되지 않겠니? 엄마는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 가게가 너무 힘들어 인맥 때문에 망하게 되면 100만 원씩 받던 용돈도 다 없어질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화해 엄마와 함께 휴가를 가려고 생각해요. 2달 동안 따뜻한 곳에서 쉬고 오면 좋겠어요. 엄마는 횟집을 망하게 하라고 동창들한테 떡밥을 던지며 계시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친구를 그렇게 모욕할 수 있을까요? 사부인 친구들도 거기에 있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실까요? 제가 동창들 앞에서 차면 속에 비싼 참치를 자르고 갈게요. 노여움은 풀어주세요. 제가 일을 하느라 정신을 못 쓰는 거니까 딸의 교육을 더 신경 쓸게요. 오늘은 넘어가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화를 낼 일이 없도록 할게요. 딸내미가 혼자 힘들게 횟집에서 일하게 만들기 싫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교육을 시키세요. 시어머니가 제게 곱슬거리셨어요. 친정어머니가 무릎을 꿇어 사과하고 달래니 시어머니는 우리를 업신여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어머니 손목을 잡아도 시원찮을 것 같네요. 공짜로 받쳐주며 싹싹 빌기까지 하는 시어머니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네요. 몇몇 분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도 시어머니에 대한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시어머니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제게 이해해 줄 거예요. 결혼 후 시어머니가 있는 며느리들은 더 힘들어요.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맛있는 참치 한 마리를 통째로 다 먹어치우고도 괜히 친정어머니를 불러내며 다양한 트집을 잡곤 했어요. 참치의 신선도에 대한 이유로 음식의 맛이 이상하다고 주장하면서요. 시어머니가 트집을 잡을 때마다 제가 소리를 질러내고 싶었지만 언제나 친정어머니가 나를 멈추며 자리를 제공해 주셨어요. 엄마, 왜 그러시는 건가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그러시나요? 저렇게 해서 어머니가 우리 자식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드나 봐요. 오히려 더 귀하고 정성스러워서 저희가 수긍하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엄마, 왜 그러세요? 예쁘지 않은 성미는 제게 넘어왔는데 남편과 닮은 점이 많아서 어디서 그렇게 성미가 잘난 걸까요? 시어머니가 일어서면서 쓰다듬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장사를 하면서 눈치채는 법을 배워먹은 30년을 산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죠. 시어머니처럼 폼에 살고 폼에 죽는 여자는 한 번 행동을 취하면 물이나 불을 두고 놓지 않고 달려드는 타입이에요. 성격 문제일 텐데 왜 골치를 써서 어색한 상황을 만들어 그냥 비유 좀 맞춰주고 좋게 넘어가면 돼. 그러니 나는 엄마가 시어머니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 비유하는 게 싫다고 차라리 지금 깽판 치고 스틀려서 안 보고 살면 서로 편할 텐데 왜 엄마는 괜히 길을 돌아가 다음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언니랑 개의치 않고 죽부인을 지을 테니 엄마는 나서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야. 아이고 이런 결혼하게 천연적이야. 내 마음대로 알고 기어도 상관없지만 현재 따르겠다 하더라도 영구시 부성마에 천성이 있는데도 기본 대접은 해주어야지. 한참 모르면서 사람 일이라 하면서 도리를 띠지 않으면 결혼관계를 자른다면 나중에 잡고 싶을 때는 어떡하겠느냐. 어떤 상황이 됐든 열이 뻗치면 김서방과 민우 생각하면서 자매와도 잘 지내 이거야. 시어머니의 충고에 따라 이후로는 잘 지내자고 노력했어요.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시어머니와 잘 지내는 편이 나았기에. 그러나 이런 노력이 헛되게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과거 일을 마음에 묻어두고 있는지 시부모 집을 가면서 자꾸 주시어요. 이것만으로도 제 아들이 불편해할까 걱정돼하지만 정작 속상한 일이 따로 있었다. 시어머니께서 제 아들이 아닌 다른 집 자식을 더 좋아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쁘지 않은 성미는 제게 넘어왔는데 남편과 닮은 점이 많아서 어디서 그렇게 성미가 잘난 걸까요? 시어머니가 일어서면서 쓰다듬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장사를 하면서 눈치채는 법을 배워먹은 30년을 산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죠. 시어머니처럼 폼에 살고 폼에 죽는 여자는 한 번 행동을 취하면 물이나 불을 두고 놓지 않고 달려드는 타입이에요. 발달은 남편의 소꿉친구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남편의 친구 부부의 경우에는 영업직 생활을 하며 밖으로 나갔어야 했기에 계속 집안 어른들께 딸아이를 맡겼었는데요. 육아를 전적으로 맡아주시던 분이 허리를 다치며 나라 일을 맡길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혼자와 저에게 어렵사리 부탁을 하더군요. 아이를 돌볼 사람을 찾을 때까지만
자기 딸아이를 돌봐달라고요. 어차피 저의 경우에는 친정어머니가 배려를 해준 덕분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5시가 되기 전에 퇴근을 하고 그 이후로는 유치원을 하원한 아들과 시간을 보냈었기 때문에 한 3에서 4시간 정도 아이를 보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은 제가 남편 친구의 딸아이를 아들과 함께 시댁에 데려가면서부터 시작되었지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 친구의 딸아이를 보자 아들에게는 절대로 내주지 않던 무릎까지 내주시며 그 아이를 무척이나 예뻐하시더라고요. 역시 집안에는 애교 많고 살가운 여자애가 있어야 분위기가 산다면서요. 물론 시어머니께서 예전부터 꾸미고 데리고 놀 손녀딸을 원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속이 훤히 보이는 행동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유치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일부러 저를 골탕 먹으려 더 오버를 하면서까지 남편 친구의 딸을 부둥켜 안았으니까요.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매일 5시만 되면 저희 집 문을 남편의 친구의 딸을 1시간마다 데리고 가고는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당연히 나는 시어머니와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아이가 시어머니의 편견으로 상처를 받을까 걱정되기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께서 남편 친구의 딸을 지나치게 아껴주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이가 귀여운 면이 있다거나 예절이 바른 편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남편 친구의 딸은 세상에서 가장 싫은 아이 중 하나였죠. 고집이 세고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면 울어붙는 아이였기에 제가 3시간만이라도 돌봐주는 것조차도 어려웠던 것이죠. 참을성 없는 시어머니가 남편의 친구의 딸을 지나치게 아껴주는 모습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비싼 명품으로 차려입히고 있는 것이었어요. 한두 번이면 남편 친구나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부탁하여 옷이나 신발을 사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매번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명품으로 치장한 아이를 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더구나 남편의 친구네 집안 형편이 역시나 이상했던 거죠. 어린이가 명품 옷을 사줄 여유가 없어서 남편의 친구의 딸에게 1,000원단을 선물했다. 예쁜 옷을 누가 사줬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의 친구의 딸은 할머니가 사주면 아빠가 다 가져가 버리고 없어진다며 불평했다. 상황을 이해해줄 만한 어른인 아줌마에게 말을 건네달라고 조언했고 할머니가 사주는 옷과 신발은 아빠가 가져가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동안 할머니가 많은 옷을 사주었다는 말이 나왔지만 다른 어른이 아닌 할머니가 사주었다고 털어놓았다. 어른들은 뾰족구도 할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친구의 딸을 만날 때면 화려하게 차려입으셨다. 어린이의 이야기를 듣자 팔뚝에는 소름이 끼쳤다. 어떤 얘기든 남편의 친구의 딸이 명품을 사주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래도 저는 조용히 거리를 풀어주려고 노력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며. 그러나 저의 의심은 화기를 가속화시키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 평소라면 남편 친구의 딸을 데리고 나갔을 때 이날 중요한 약속이 있는 시어머니는 애들 잘 돌봐라는 말을 하셨다. 전날엔 손님이 오셔서 늦게까지 일했는데 이제 아이를 안 볼 수 없어서 남편 친구 딸도 함께 돌봐야 했다. 원래 신경질이 많은 아이였지만 그날은 뭔가 이상했다. 울음을 터뜨리며 물건을 던지고 결국 키즈카페로 데려가야 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마주친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낯선 남자에게 달려가며 급히 떠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 광경을 보고 놀랐다. 물건을 못하고 떨어지는 심장 소리, 숨을 못 쉬는 정도로 떨리는 목이었지만 멍하니 있을 순 없었다. 그래서 아이들을 카페에 맡기고 몸을 숨기고 두 사람을. 저는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고 남편의 소꿉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어요. 놀라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친정엄마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고 함께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엔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날뛰지 않았어요, 엄마. 하지만 바람을 피우는 상대가 그 남자의 친구였어요. 그냥 친구만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2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우리는 가족보다도 더 가까웠어요. 소꿉친구였죠? 그런데 어떻게 모르는 척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일이 더 커지면 아버지와 그 사람이 받을 충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쩌면 남편 친구의 딸을 시어머니가 돌봐준 이유가 다 있었어요. 내 손자까지 돌볼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손녀를 돌볼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늘 입에 풀을 심으라는 말을 듣더군요. 하지만 다른 증거가 필요할 때에 바람피다 말을 하는 것도 믿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사진 한 장을 보여주고 바람을 피웠다고 고백한다면 시어머니가 돌파한 선조 역시 나만 속는 게 아니겠어요. 극한의 상황이 다가오면 남편 친구의 딸을 돌보던 한 달이 끝나면 덩달아 횟집과 도매 업무 때문에 너무 바빠서 더 이상 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1시간도 안 됐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와 큰일을 일으켜요. 아마도 남편 친구가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말한 게 들통한 모양이었겠죠. 이렇게 해서 일은 더 커지게 된 거죠. 케어링커 해야겠다. 6세이나 되어도 밥 먹이고 손 닦아야 하는 애 보느니 말 듣고 가기 좋지. 어떻게 나지막 간헐적으로 이런 소리 내냐? 어머니 생각이라면서 쉼없이 집안일을 하는 것 말고 어딘가에 식인가 또 몰라 모시건. 일어나 그리하여 어쩌고 취길해야 거기 둬두고 집안일 하는 것만 하다가 내려가면 참 본다 얼마나 떳떳한 일인지. 꼭두 새벽부터 5시까지 일해야 집에 가서 고맙게 놀아준다 아는데도 손목을 가져야 할 터 안이 둘러 배가 되려고도 하지만 바쁜 할아버지라도 봐주는 헛들이이면 도제 마음든 알아먹지만 안내 나처럼 장내장께 보증 떼면 내 놓쳤겠지만 가을성한 위협하는 놈들을 봐주면서 그렇게 하면 다른 열개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장소 돼서 가버려 대환 전하려면 미련 가방 그대로 하는 것 별것 아니라는 것을 좌우하는 것이 여기까지가 사람들이야. 애가 울면고 먹어든 흠으로는 기분 좋게 돌보아 보되 경언제라 막생 안 들으자말로. 생각은 마르겠지만 몇 달간 갈리지 않겠고 사람 불러서 2사람 갖다 인면 복이라니까 뭐 절대로 귀중한 일이 무제비롱을 하란 모색이 빨아버리려 하다 찌우어서 오딘 심형돌이리려야 하세요. 되도록이면 집안대 어떤 모양이 날지 모르니 오늘 이 캐종은 좌우도년들 보면 후궁스러워해서 뭇을 더 보내고자 하는 것이 뭐 내가 건강하게 커나있나는 아니 선임망자 부인에게 잡루 뒤야 선해지면 보물 좀 도와주면 되니 너 몸만 놓는 일 말해도 사람 데려다가 도는 것. 교통하라니 뭐 어려워 하시겠어서 독이식에 미려한 말에름은 썰을 한 가닥이라고 말인 마루맨의 최종적 소원통 인내심을 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자 1시간도 안 됐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와 큰일을 일으켜요. 아마도 남편 친구가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말한 게 들통한 모양이었겠죠. 이렇게 해서 일은 더 커지게 된 거죠. 더 이상 시어머니를 배려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어요. 시아버지의 말처럼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라 단지 무료 노동자에 불과했어요. 심지어 고작 하나의 사진만으로도 시어머니의 불륜을 입증하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잡지 못한다면 어떡하지 싶은 불안과 걱정이었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불러서 핸드폰을 찾았고 우연히 핸드폰이 치마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급하게 핸드폰을 가져와서 담아놓았고 시어머니를 속이고 싱크대로 달려가 장갑을 착용하며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어떤 증거가 핸드폰에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품위를 지킨 채로 말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식탁 아래로 들어가서 핸드폰을 찾으시던 중이었다. 상황을 보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1시간 동안 함께 핸드폰을 찾는 척을 했다. 그런 뒤에 시어머니가 집을 나가자마자 휴대폰 대리점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리점에서는 핸드폰이 잠겨 있다면 주인이 아니라면 잠금을 해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법은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것이다. 이에 난처해하며 고민했지만 결국 휴대폰은 열지 못하게 되었다. 악기분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저 받아들여야 했다. 이후에는 남편의 친구 생일을 이용해 휴대폰을 열어보려고 시도했다. 의외로 휴대폰 잠금 화면이 쉽게 해제되었어요. 해제된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통화 녹음 내역을 찾는 것이었어요. 해외 회사의 휴대폰은 통화 내용이 녹음되지 않았지만 한국 회사의 휴대폰은 자동 녹음 기능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의도적으로 녹음 기능을 끄지 않았다면
모든 통화 내역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마음속에서 기도를 하며 시어머니의 휴대폰에서 녹음 내역을 찾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녹음 파일을 찾았을 때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통화 내역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랬죠. 제가 돈을 너무 아끼는 건가요? 언젠가 날 없으면 죽을 거라고 말하더니 내 존재 가치가 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누나에게 말했어. 미녀의 미, 그것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내 혼이 빠져서 신경을 못 썼어. 다음에 진이 만날 때 아주 비싼 명품으로 옷을 입혀줄 테니까 기다려줘. 아들이야, 대기업까지 잘 만들었는데 냄새를 낸다고 한 건 손질을 하는 여자를 며느리로 받겠다고. 내가 집 안방에 데려다 앉게 하고 남편이 바쁘다며 매일 서재에 있잖아. 너 아니면 조용한 마음을 달래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난 동민이랑 아저씨 일해주고 더 돈 쓰니까 말을 들어. 이렇게 대신해주다 보니 너도 좀 많이 안 주냐. 카드 쓰다 언짢으면 둘 다 어려울 거야. 우리가 참아야겠어? 2세대 누나니 그런 거야. 이번 달 해외여행 갈 거니까 더 돈 필요하면 동민이한테 말해서 용돈 받을 거야. 아, 그러고 보니 이게 좀 길어. 너한테도 이렇게 썼는데 이해돼? 믿기지 않겠지만 환상적인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불우한 환경에서 살아온 동민이는 결코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데도 부잣집에서 일하는 동생의 현실이 내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니 동생 가족이 회집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번다고 합니다. 동민이는 돈을 일일이 소모하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하여 수족관을 금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동민이에게 용돈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더니 500만 원을 송금했답니다. 우리 동창생들의 며느리를 보면 변호사나 의사를 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는데 우리 집의 며느리는 최대한 회집 사업을 하는 것조차 한숨만 내쉬는 정도라 세상은 이렇게 고스란히 며느리를 얻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깨닫는군요. 만약 송금 내역이 은행에 나타났다면 이야기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돈이 없는 시미한테 송금하라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고 마치 돈을 주도록 남편에게 협박할 것입니다. 기절할 일은 없습니다. 남편의 친구의 딸을 앞세워 돈을 받은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고 그 후에는 남편에게 용돈을 타면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의 돈이 아닌 제 돈으로 남편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식이 주는 돈을 통해 놀면서 시어머니를 위해 남편의 돈을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군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놀랍게도 상당히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화와 문자 내역을 모두 제 휴대폰으로 이전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은 후에는 곧바로 시어머니의 핸드폰을 금고에 보관했고 만약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알게 된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새 핸드폰을 샀어요. 이제 제 손에는 시어머니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완벽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폭로할 수 있었지만 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망설이게 되었어요. 얼마 후 친정어머니가 칠순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고민으로 시름시름 앓다 보니 칠순잔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친정어머니 칠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비슷한 시기에 칠순을 맞이하셔서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두 분을 모시고 칠순잔치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제안에 사실 시어머니와 동창 모임을 자주 하다 보니 칠순잔치를 해도 인원이 너무 많아지지만 친정어머니는 평생 횟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조리할 사람도 없어서 가족끼리 소수로 칠순잔치를 하게 되었어요.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데 남편이 친정어머니까지 챙겨주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어요. 당장 시어머니의 양다리를 폭로한다면 가장 충격을 받을 사람은 분명히 남편일 텐데요. 시어머니의 양다리 상대는 다름 아닌 남편의 가장 친한 소꿉친구였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칠순잔치가 끝날 때까지는 시어머니의 양다리에 관한 일은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그리고 칠순잔치 당일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칠순잔치는 남편이 예약해둔 호텔에서 열렸어요.
평생 고급 호텔은 낯선 친정어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기쁘게 했어요.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칠순잔치를 하는 것은 사회 덕분이라 하셨어요. 좋은 여행을 선사해드려도 거절하시던 친정어머니가 기쁘게 생각한 모습을 보며 남편에게 고마움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들과 다른 가족들이 모여 자리를 차지할 때쯤 분위기는 생기 있어졌어요. 기분 좋게 취기가 오를 때 남편이 시어머니의 칠순을 축하해 선물을 건넸어요. 포장지를 열어보니 떡볶이에도 값비싸 보이는 다이아몬드 세트가 있었어요. 크게 기뻐하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무려 5천만 원어치의 다이아몬드 세트라고요. 세상에, 우리 아들이 그저 초밥 한 줄만 얻어도 감사한데 이렇게까지 준비해줬어요. 목이랑 귀에 착한 개는 게 역시 비싼 게 좋기는 좋구나. 그나저나 우리 사부인 묵은 호전의 서점일까? 아들 사부인 선물은 따로 준비 안 했니? 사부인도 명색의 칠순잔치인데 선물은 드려야지. 두 손 부끄럽게 선물 하나 안 드릴 수가 있니?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끝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 먹은 전복 껍데기를 휴지로 쓱쓱 닦더니 친정엄마에게 걸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 순간 남편이 만취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요. 맨 정신으로는 장모의 칠순 전신날 이렇게 무례하게 굴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친정엄마께서 평소 남편에게 못해준 것도 아니었고요. 진주나 귀한 장식물들은 다 여기서 나오시는 거 아시죠? 진주보다 이게 더 귀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는 이대 나온 분이시고 장모님은 횟집 하시는데 선물도 급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희죽거리며 친정엄마에게 전복 껍데기를 내미는 남편을 보자 화가 나기는커녕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네요. 공동통장에서 500만 원이나 뽑아 시어머니에게 갖다 바친 꼴만 봐도 제정신이 아닐 텐데 친정엄마의 칠순잔치를 준비해준 것을 홀랑 넘어가 흐린 눈을 했으니까요. 흥겹던 분위기가 싸하게 가라앉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런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지 계속 친정엄마를 하대하더군요. 시아버지가 제지를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에요. 장모님은 제 덕분에 평생 꿈도 못 꿀 곳에서 좋은 섬을 받으셨으니 장모님 돌아가시면 횟집이랑 도매업은 모두 저한테 넘기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민우 엄마 데리고 산값은 후하게 쳐주셔야죠. 솔직히 민우 엄마가 저 아니었으면 어디 멀쩡한 놈이랑 결혼해서 해놓고 잘 살았겠어요. 지금까지 결혼도 못하고 장모님 옆에서 노처녀를 늙어갔겠죠. 이어진 평균 수명만 해도 100살이 훌쩍 넘긴다더라. 그때까지 기다리면 너도 나이가 50이 넘을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니? 사부인 어차피 우리 아들한테 횟집이며 도매어 물려줄 거 그냥 시원하게 지금 넘겨줍시다. 돈 걸리면 우리 아들이 하고 장사는 사부인이랑 민우 의미가 같이 하면 되잖아요. 솔직히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부의 통관리를 차려봐야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지금까지 까먹고 버린 돈만 해도 스스로 빽빽 쌓여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괜히 튕기지 마시고 그냥 저희 아들한테 다 맡기세요. 애초에 남편이 친정엄마의 칠순잔치를 시어머니와 같이 하자고 계획했던 것부터가 모욕을 주기 위해서 같았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주 모자가 합심이라도요. 같은 듯이 웃으며 가장 중요한 날에 이런 짓을 할 리가 없겠죠? 사도거머니를 한 톨도 생각하지 않는 두 사람을 보고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꺼냈고 사도거머니의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내 어머니는 내가 준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상대방에게 다 줬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너와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인 이미호야. 미친 짓이란 뭘 하고 지금 어디다고 뚫린 얘기지라 막연하게 짓거리던 것이었죠. 사도거머니 칠순잔치의 시도 같지 않은 헛소문을 퍼뜨려서 제 얼굴에 먹칠을 하면 어린이없스 어머니가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바보라는 말이 없어질지도 몰랐을 제 정려의 한마디로 사람들은 죽은 쥐처럼 조용해졌고 사도거머니는 갑자기 일어나 제 턱을 후려칩니다. 사도거머니를 모욕할 때는 물 잘 못된 생선처럼 비웃다가 이런 모욕을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 증거 없이 갑작스레 화를 낼지도 몰랐어요.
만약에 굵어져서 확인하기 전까지 안에 진주가 들어있는지 썩어 김장지 봐봐야겠죠. 어디 뚜껑을 열어 제대로 확인해 볼까요? 난무하는 것인지 재정어머니가 어린 아들의 남자친구와 관계를 맺었는지 가장 높게 볼륨을 켜니까 사독어머니와 남편의 친구가 가지고 있던 추잡한 대화가 조용한 호텔 안에서 큰 소리로 울려 퍼졌어요. 그러자 내 손에서 휴대전화를 잡아가려 했죠. 손톱까지 세우던 시어머니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시아버지를 쳐다보았어요. 통화 내용이 끊기기도 전 시아버지께서는 벌떡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향해 삿대질을 하셨고요. 할 짓이 없어서 아들 친구랑 바람을 피웠다며 그런데도 어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사부인에게 초등학교밖에 안 나간다고 무식하다고 욕을 했어요. 이런데 당신은 얼마나 유식하길래 아들 친구랑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혼자서 너무 외로워서 잠시 미쳤던 것 같아.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당신이랑 우리 동민이만 있다고 외로워서 실수를 한다 해도 당신이랑 동민이 생각하니까 최대한 피해 않겠다고. 아우,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여보, 노는 게 아니야. 남편이랑 아들 생각하고 있는 여편인데. 밖으로 나가는 것도 모자라 남자랑 바람 피우는 것까지 내가 열받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그걸 다른 사람 아니고 20년 넘게 집 오가던 자식 친구랑 바람 피우냐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화장이 다 번지도록 울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고 시아버지는 다리에 붙어 꼼짝도 않는 시어머니를 털어내려는 중이었다. 남편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의자에 늘어져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친하던 소꿉친구와 자기 엄마가 바람이 났다고 하니 충격이 여간 큰 모양이었지요. 그러다 정신이 돌아왔는지 얼굴에 피가 몰릴 정도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엄마, 제정신이야? 어떻게 책가방 메고 떡볶이 먹는 곳까지 보고 자란 내 친구랑 바람이 날 수가 있냐고. 엄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머니, 당신 보낸 돈까지 싹 쓸어다가 당신 친구한테 갖다 바치더라. 20년 동안 크고 자라는 거 다 지켜본 정에 얼마나 크긴 컸나 봐. 마지막 말이 충격이었는지 남편은 다시 의자에 쓰러져 손으로 이마를 짚었고 시아버지는 당장 이혼을 한다며 고함을 지르셨어요. 시어머니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요. 지금부터라도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당신만 바라보고 살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나, 당신 없으면 쥐뿔도 없는 몸인데.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새파랗게 어린 상가 남한테 가서 붙어보든가. 나는 당신처럼 더러운 짓거리한 여자랑은 절대로 같은 못 살아. 시어머니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 살겠다고 했지만 그게 될 리가 있나요? 이미 쏟아져 없어진 물이었는걸요. 이후로 시아버지께서는 이혼과 수송 준비를 같이 하시더군요. 저는 현재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전달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자 사이의 통화 내용과 문자 등의 자료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상간을 한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카드 내역과 문자 내용을 함께 제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카드를 부지런히 쓰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혼 소송은 시아버지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고 상간남과 시아버지 둘 다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엘리트 변호사를 고용하여 시어머니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냈고 결국 시어머니와 상간남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직접 시어머니와의 바람피움을 폭로했고 아내와 함께 사과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엄마에게 5천만 원 가치의 다이아몬드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고작 전복 껍데기만 주었는데 내가 미쳤나 봐요. 지금부터 금은방에 가서 금번지로 맞춰 올리겠습니다. 장모님께 말씀 좀 잘 해주라고 할게요. 제가 미쳤다고 구정물에 더러운 것 주워 먹는 당신과 살림을 합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엄마께서 이미 껍데기를 주었을 때부터 끝났어요. 나도 이혼 송장을 넘겨줄 테니 법정에서 만나 준비를 해주세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함께 2년을 살았는데요. 우리 아들 민우 생각도 해주세요. 혼자 잘 살아가던 민우를 어떻게 할 건가요? 그 생각으로 참아왔는데 이제는 당신과 같은 아빠는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이대에서 엄마를 무시한 사람은 민우 앞에서도 어떻게 행동할지 상상이 가요.
너희 엄마는 고등학교 졸업밖에 안 했는데 껍데기만 주면 좋아할 거라고 말해놨을 텐데 민우가 말할까 걱정이에요. 제발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잘 할게요. 그때는 제가 좀 술이 든 상태라서 남편은 이혼이라며 놀라며 사과를 했지만 이미 마음이 정리된 상태였고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이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이 집에 계속 찾아오는 일이 계속되네요. 당황스럽지만 가지고 있던 집에 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우연스럽게도 같은 동네에 살아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만났어요. 이전 시어머니와 전남편 상간남까지도 주차장에서 마주쳤는데 이전 시어머니가 상간남의 아내에게 머리채를 잡혀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이었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이 마주친 이전 시어머니는 손을 내밀며 도와달라고 구걸을 했어요. 혜미야, 나 좀 도와줘. 이러다가 대머리가 될 것 같아. 이 여자한테 맞아 죽겠어. 초등학교밖에 나갈 생각은 안 하고 먹통 밑에서 커서 그런가 봐.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여. 괜히 지지직거리는 궁상을 짠 내게 부탁하지 마. 잘난 이대 동창들한테 연락해서 도와줄래? 라며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 이대에서 나온 여자잖아. 아니면 진짜 보고 싶었던 모습으로 막 두들겨 맞고 좀 분위기나 맞추던가. 어머니, 이 세상에서 어디 있냐? 혜미야, 제발 나 좀 살려줘. 그러나 저는 가볍게 무시하고 이혼을 위해 법원으로 향했어요. 차를 타고 온 전 남편은 저와 재결합을 위해 이전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법원으로 뛰어들기 위해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래도 저는 전 남편과 완벽한 이혼을 성사했지만 그 후에는 서울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친정아버지의 고향인 부산에 내려갔는데요. 부산에 내려간 지 얼마 안 돼 이전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제발 시아버지와 재결합하는 것을 도와달라면서요. 말을 들어보니까 상간남의 아내에게 호되게 당한 후 상간남마저도 이전 시어머니의 곁을 떠나 반자해서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중이었죠. 친자매라며 매번 모임을 갔던 이대 동창생들에게도 나이값 못하고 바람피는 여자로 낙인이 찍히는 바람에 다들 이전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고요. 아주 사정사정하는 이전 시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니 목에 턱 막혀있던 가시가 쑥 하고 빠지는 것 같이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 역시도 상간남의 아내가 회사까지 찾아와 소문을 내는 통에 그마저 있던 직장에서도 쫓겨나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죽고 못 살던 모자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왼수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자 통쾌하기도 했죠. 전 남편은 이후에 시아버지와도 인연을 끊다시피 했거든요. 비록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파국으로 끝났지만 시아버지와는 여전히 잘 지내는 중이랍니다. 부산에서 새로 개업한 횟집 또한 대박을 터뜨리며 친정엄마와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중이고요. 만약 현재 불미스러운 일을 겪고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증거부터 확보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진짜 보고 싶었던 모습으로 막 두들겨 맞고 좀 분위기나 맞추던가. 어머니, 이 세상에서 어디 있냐? 혜미야, 제발 나 좀 살려줘. 그러나 저는 가볍게 무시하고 이혼을 위해 법원으로 향했어요. 차를 타고 온 전 남편은 저와 재결합을 위해 이전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법원으로 뛰어들기 위해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래도 저는 전 남편과 완벽한 이혼을 성사했지만 그 후에는 서울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거가 확실하게 증명될 때만 그 사람들은 결코 도망갈 수 없다고 믿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